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몰라. 모르세요? 네.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코박홍이란 말은 대통령한테 서문시장 오실 때 내가 45도 절한 일이 있어요. 그걸 좌파 매체에서 코박홍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통령한테 45도 절한 게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참 그런 것도 모르고 대통령 앞에 깐족거리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은 4시간이야. 지금부터는. 잘 듣겠습니다. 계엄 탄핵의 유발의 책임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 정치 문제로 풀어야 할 것을 계엄으로 풀었다. 두 번째, 민주당의 의회 폭거. 세 번째, 한동훈 당대표의 부적절한 처신. 이 세 가지라고 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봅니다. 이 본질을 보면서 한 대표가 자꾸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 했는데 계엄 막은 것은 야당입니다. 한 대표는 그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한 대표가 따라다니는 의원들 그 데리고 안 들어가서도 야당이 충분히 해제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가 막은 게 아니고 야당이 막은 거예요. 그런데도 계엄 해제의 주역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엄 선포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도대체가 당대표가 계엄 선포 사실을 몰랐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대표가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솔직히 내가 이 계엄 유발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탄핵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지 내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계엄에 이르게 된 이 과정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민께, 홍 후보님께 죄송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계엄을 저와 18명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은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면서 민주당을 반국가단체로 지목하고 계엄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서 그 표결에 임하지 않았다면 이 군인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해산을 했을 것이고 더 강하게 국회에 들어가는 걸 통제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홍 후보님의 독단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엄이 단독으로 해제됐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2차 계엄이라든가 계엄 국회에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의 해산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12월 3일 계엄을 옹호한 정당이 아니라 계엄을 막은 정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문제, 그리고 의료 2,000명 고수 문제, R&D 문제, 김경수 사면 복권 문제, 그리고 이종섭 황상무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홍 후보님께서 정치를 잘못 보고 계신 것이고 상황을 잘못 보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 됐어. 내 주도권 토론이니까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뻔뻔한 것부터 배우면 안 돼요. 이재명이 배우는 거예요. 계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한 대표가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본회의장에? 그 들어가서 이재명이하고 손잡고 웃고 떠들고 그래 하는 거 보면서 여당 대표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에? 내가 2017년도 당대표 할 때 그때 원외였어요. 국회 그 본회의장 근처도 못 갔어요. 원래 국회 본회의장은 국회의원하고 그 국회 직원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금지구역이에요. 그 들어가서 하는 거 보고 여당 대표가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나는 무슨 염치로 또 대선에 나왔는지 참 보기 딱하다. 지난번에 총선 망치고 당대표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응? 나라 어렵게 하고 망쳐놓고 또 당대표로 나오고 도대체가 계엄을 하려면 당대표라는 사람이 계엄을 몰랐다? 그 당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1분이 지났습니다. 좋게 제가 어떻게 잘 해갈 드릴까요?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합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웃고 떠들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진 봤는데? 웃고 떠드는 장면을 보셨어요? 아유, 웃으면서 사진 악수하는 거 봤는데. 그런 사진 있습니까? 아유, 사진 없습니다. 연합뉴스에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웃고 떨어졌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건 홍 후보님께서 또 둘이 왜곡을 하시는 악수하고 거죠. 자, 있는 저에게 사진 자 그 들어보십시오.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죠. 제가 1시간 전에 들어가서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무서워서 숲에 숨어 있다가 1시간 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든 저와 악수하는 장면을 만들려고 했죠. 제가 벽에 붙어서 우리 지지자들 생각하면서 최대한 안 보이게 하면서도 악수를 했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악수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그게 당당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웃고 떠들었다? 에이, 아니.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홍 후보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계엄을 막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데요. 홍 후보님은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입장이신 걸로 보여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내가 쏟아볼 권리 있어요. 지지자들에게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문수 의원한테 이래 토론을 하니까 얼마나 순진한 김문수가 당황을 했겠습니까? 예? 그냥 주도권 토론도 아닌데 물으면 답도 제대로 안 하고 대받아치고 그런 식으로 자꾸 토론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제 꼽다시 당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주도권 토론이니까 내한테 묻지 말고 답변만 하는 겁니다. 아까 홍 후보님이 저한테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나중에 지금 녹화된 거 다시 보고 이야기해요. 그러시죠? 자, 그건 됐고 두 번째,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의 아바타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 한 사람은 술을 먹고 한 사람은 술을 안 먹는다. 또 하나가 한 사람은 의리의 사나이인데 한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그러면 추가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이번에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 대통령한테 아부했다. 나는 43년 공직생활에다 아부를 해본 일이 없어요. 덕담을 하는 겁니다. 덕담하고 아부하고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참 대통령 후보를 한다는 게 답답하다. 예. 총선 직후에 있었던 네, 질문 1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제가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를 왜 배신한다 요구는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을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왜 배신했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답변 시간 30초 보장을 해주세요. 홍 후보님이 세간의 시중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콩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난 몰라요. 모르세요?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존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원전 복원한 건 정말 대단한 것이고 한일 관계 복원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명태균 문제 그리고 의료 2,000명 고수 문제, 이종섭 황상무 문제 그리고 김경수 복권 문제 등등에 있어서는 큰 과오였습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이 정권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섰습니다. 그때 대통령 편들면서 이간질하고 했던 홍 후보님 같은 분이 문제이고 홍 후보님 같은 분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이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됐어요. 그런 걸 경강부회라고 합니다. 코박콩이란 말은 대통령한테 서문시장 왔을 때 내가 45도 절한 일이 있어요. 그걸 좌파 매체에서 코박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통령한테 45도 절한 게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게 존경입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존경입니다. 예의고. 참 그런 것도 모르고 대통령 앞에 깐족거리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 때마다 넥타이 2개를 사서 하나는 동훈이 준다 이렇게 하고 자랑을 다녔어요. 개점 해제 탄핵 주도의 배신을 통해서 대통령과 이거는 차별화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 차기를 노리고 벌써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지 이거 국민을 위해서 지원했다고 난 보지 않습니다. 그거 아마 어느 언론사에서 한동훈 후보 측에 윤통하고 차별하지 않으면 다음 이 대선 못 나간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차별화를 위해서 한 것이지 이걸 갖다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그랬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해보세요. 답변 드릴까요? 네. 홍 후보님은 참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어느 언론사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권이 3년이나 남았는데 의도적으로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다음에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편한 길 대신에 직언을 해서 그래도 이 정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길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홍 후보님께서야말로 다음 대선을 위해서 대통령의 옆에 붙어서 아부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정치에 경험이 많은 홍 후보님 같은 분들이 저와 함께 대통령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주셨다면 대통령의 국정의 방향도 좋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오늘의 이 비극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정치 시작하면서 이재명 씨가 하는 그 뻔뻔함부터 배우니까 내가 기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당대표 시절에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겠다고 용산을 협박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형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 검사 때는 그렇게 부른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안 게. 최근에는 그렇죠. 부부 동반으로 식사하신 거는 홍주표 후보님이시잖아요. 저는 부부 동반 식사해 본 적도 없어요. 더 가까우신 거 아니에요? 브로맨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꼭 이렇게 이제 대받아 치니까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문수 후보가 당황을 했겠죠. 나는 그 버릇을 아니까 그런 식으로 대받아 친다고 해서 내가 흔들릴 사람도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형수라고 이래 부르면서 그래 친하게 지내고 카톡도 지금 주고받고 한 게 한두 건입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 아이폰 그거 26개짜리 그 뭡니까 그 비밀번호 있는 거 그 공개 안 한 것도 결국 김건희 여사와 카톡 주고 받은 것 때문에 공개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형수라고 하면서 그래 불렀는데 형수한테 못된 짓 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님은 누가 넥타이 주면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그냥 따라가 줍니까? 그렇죠. 넥타이 받으면 계엄 옹호해야 됩니까? 너무 단순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후보님한테 뭐 주고 잘해주면 후보님은 그냥 국민이 아니라 그 사람 위주로 정치하십니까?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정치 않겠습니다. 그게 후보님이 말씀하신 정치 경험이라면 저는 그런 정치 경험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민만 보고 정치하겠습니다.